어, 23쪽 펼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단 필기를 먼저 할게요.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이야. 공식이 뭔지 일단 알고 그게 왜 생기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값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볼게. 자, 등차 수열이 하나 결정되려면 뭐 알아야 되고 초항 알아야 되고 또 공차 뭐 알아야 되고 D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알지. 하나 결정됐다. 그때 내가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래? 라고 물어보면 어떤 값까지 당연히 더 알아야 돼? n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합까지 구하려면은 a 알고 b 알고 뭐까지? n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소리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합을 서메이션이라는 앞글자 따서 SN이라고 쓸 거고 얘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n번째.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이야? 첫 번째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여기까지 해도 돼요? 자, 결과식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 SN은 2분의 n에 2a 더하기 n-1t라고 공식이 헐랑요. 근데 얘를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해돼요?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는지 통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냥 그렇게 쓰겠다. 이런 생각해주면 되는 거다. 자, 여기 한번 들고 올게. SN은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D로 우리가 표현해볼게. 첫 번째 항은 뭘까? A겠지?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T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T고 맨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니까 AN 얼마 더해요? N-1 한 번 더 적게 더해요. 돼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의 SN을 더 적을 겁니다. 자, 더 들고 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면 거꾸로 쓸 거예요. 거꾸로. A 플러스 n-1t겠죠? 그럼 얘 직전항은 뭐였을 거냐면 A의 n-1번 장일 거란 말이야. 한 번 더 적게 더할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n-2 D겠죠? 쭉 가서 얘는 A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뭐 할 겁니다. 그럼 좌변끼리 나오면 우변끼리 더할 거거든요. 근데 좌변은 더하면 얼마가 되고? SN이 몇 개다? 두 개다. 자, 우변은 얘가 이제 특징이다. 얘 한번 더 해봤다 얘들아. 몇 A? 플러스 n-1d지. 얘 두 개 더 해봤다. 몇 A? 2A 더하기 n-1d. 얘 마지막 한번 더 해볼까? 2A 더하기 n-1d. 그럼 얘네들이 싹 다 뭐해? 같아. 즉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얘가 다 일정해. 나는 근데 걔를 더할 거란 말이야. 이 일정한 게 몇 개 있는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몇 개 있는 거야?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거지. n. 그리고 여기는 그 일정한 게 어떻게 정리? 2a 더하기 n-1 d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얼마 나누게 되면 그게 예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근데요 여기를 약간 한번 뜯어서 보자고요. 제가 일정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일정한 수. 그럼 처음 항 이 2a 더하기 n-1d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a 얼마?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an이 n-1t에 해당되는 거니까. 맞아? 네. 이렇게도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럼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2분의 n에 a1 더하기 얼마다? a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되겠냐? 근데 중요한 건 얘 표현이 왜 써야 되냐면 항상 첫 번째 항부터 합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더라도 처음과 끝의 항의 값이 뭐하다? 일정하다는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뭐라고 할까? A 그 다음 얘를 L A가 무슨 항? 처음 얘는 뭐? 끝항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공식에 대한 건 이해가 되겠지. 공식은 이해됐다. 공식.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있죠. 얘를 뭐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그걸 뭐라 그래? 적용할 수 있게. 적용한다라는 건 뭐와 뭐를 알고 A와 D와 N을 알고 구할 수 있게 하기만 하면 되고 이해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해. 자, 대칭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칭.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이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시간 분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공식에 대한 적용은 뭐와 뭐를 알아야 돼? A와 D와 뭐를 알면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는 없을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자, 대칭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대칭이 뭐냐면 대칭의 위치에 있는 몇 개 항이 있다? 두 개 항이 있다. 대칭에 있는 두 개 항이 있는데 그 두 개 항에 뭐를 합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그러고 그 두 개의 항의 합은 뭐하다? 일정하다. 요거를 살펴보려고 그래. 일정하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2, A3, A4, A5, A6 이렇게 한번 볼게요. A1까지 갖다 붙일게. 자, 그럼 얘는 몇 개 항의 합이야? 5개. 아, 6개. 짝수계고 얘는 몇 개 항의 합이죠? 5개 항의 합이겠죠? 잠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밑줄 그을게요. 대칭의 위치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까? 요거거든. 알겠니? 요거 해결하고 그러면 그 두 개의 항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대칭의 위치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적을게. 항 번호의 합이 같아요. 항번호의 합이 많아? 같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봐. A1에 A6이 대칭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합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1과 6을 더하니까 얼마인데? 7이죠? 그럼 또 대칭의 위치에 있는 거는 A2면은 뭐다? A5. 여기까지 돼? 3이면 뭐다? 이렇게 대칭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 그럼 이거 뭔 쓸모가 있는데 왜 하라는 건데? 요거는 왜 대상의 대칭 위치에 있는 두 개 항의 합이 일정하다는 게 뭘까? 그럼 쟤는 A1 더하기 A6이 일정하잖아. 그럼 얘랑 이 총합은 얘 일정한 게 몇 배다? 3배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살짝 조금 더 바꿔볼게요. 얘들아. 얘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면 처음이 뭐라고? 이 A 처음이 여기에서 뭐야? A1 더하기 제 끝에 있는 게 뭐야? A6 여기까지는 괜찮지? 이 일정한 게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아니죠. 일정한 게 여기에서 아까 요 맥락 한 개수 몇 개? 그게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이로 나누지. 그래서 여기에서 3이 여기 약분돼서 나온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거 이야기할까? 이거 왜 쓰려고 하는데 얘가 잘 봐봐봐. A1 더하기 A6이지. 이거 굳이 A1, A6일 필요 있어? 아니, 다른 걸로 줘도 상관없어. 다른 걸로 주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뭐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A2 더하기
이해되겠냐? 자, 그 다음 왜 일정한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생각해봐. A1과 A6을 더했다 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초항에 일정수가 더해지는 거지. 야, A 몇 개 있냐? 2개. 그럼 몇 D야? 5D야. 이해돼? 그럼 얘는 AA, 얘는 D, 4D니까 2개 더하면 어차피 D가 하나 더 모자라게 더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같다.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홀수계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 그럼 대칭인 위치에 있는 거는 A1과 뭐가 대칭 위치에 있고 A2와 A4 항번호가 6이니까 맞니? 근데 홀수계에 있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얘가 홀이잖아. 그럼 얘도 뭐야? 홀이야. 얘가 만약에 짝이잖아. 얘도 짝이야. 홀수계는. 이해됐고? 그럼 봐라. 뭐 쓸 수 있겠니?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앙 쓸 수 있어. 왜? 아니 중앙이라는 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잖아. 그럼 얘 수가 등차를 이뤄. 그럼 가운데 중앙에 몇 배? 2배가 얘 사이드랑 같지. 그럼 당연히 대칭 위치에 있는 합이 사이드 합이랑 같으니까 얘도 얘와 얘도 몇 A3? 2A3. 얘도 2A3. 그럼 몇 A3? 5A3. 홀수계야. 그럼 중앙 이용할 수 있어. 중앙에 몇 배? 5배인데 그 5배가 뭘까? 한계수야. 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볼까? 봐봐. 처음이 뭐예요? A1이에요. 끝항이 뭐예요? 5번째 항이에요. 몇 개 있어요? 일정한 게 5개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더해졌기 때문에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누겠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요. 아까랑 다르게 얘는 홀 짝이었으니까 중앙이 존재 안 하거든요. 짝수계니까. 근데 얘는 존재해요. 1, 5의 중앙은 A3죠. 그럼 당연히 5의 A3가 된다는 게 성립한다는 그림이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어? 자 보자. 이게 짝수계였다. 얘가 홀수계다. 홀수계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할게. 홀수계가 만약에 더해져 있다.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 중앙이 존재한다고. 맞아? 그럼 여기를 잘 봐봐. 이 왼쪽 측면에서는 몇 개 항이야? 5개. 그래서 얘는 뭐지? 합이야. 자, 오른쪽에서는 뭐가 돼버렸어? 중항. 딱 하나의 뭐가 됐다? 항이 됐다는 소리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홀수계의 합이면 뭐로 고칠 수 있다? 하나 항으로 고칠 수 있고 걔가 중항이야. 맞죠? 근데요, 뭐도요? 항 가지고 뭐로? 합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떤 예냐면 AN의 합이 SN이래. AN의 합이 SN이래. BN의 합이 TN이래. 그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더 쳐. SN 대 TN 항의 합의 B가 2N 플러스 1 대 5N 마이너스 7이라고 볼게요. 그때 A8과 A8과 B8의 항의 B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 칩시다.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조건은 뭐죠? 항의 합의 조건이에요. 근데 뭘 물어요? 항의 B값을 묻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갈랑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이 88이라는 거는 중앙이다라고 생각해봐. 홀수계니까. 그럼 이 A8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의 중앙인지를 생각해봐. 홀수면 홀수, 짝이면 짝수지.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SN은 어디 항부터 합이야? 1부터야. 1부터 출발하니까 홀이지. 그럼 끝도 뭐가 돼야 돼? 홀이 돼야 돼. 근데 두 개의 항번호의 평균이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 항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럼 이 A8은 내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 어디까지?
대답.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 항의 합은 중앙에 A8에 몇 배야? 한개수라고 했잖아. 한개수. 이해돼? 그럼 이제 야 그럼 이거 B8 구해야 된대. 야 그러면 이 항의 합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 처음부터 항의 합이니까 B1에서부터 어디까지? B15까지는 우리가 항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얘는 몇 개야? 얘도 15개야. 자 그럼 이제 얘는 SN이야. 얘는 무슨 N이야? TN이야. 그럼 B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 B 값이 얘 B 값이랑 같아. 근데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B는 얘 대 얘가 여기에 뭐 넣은 거? 15 넣은 B 값이랑 같다는 소리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당연히 15 넣게 되면 31입니다. 31대 15면 75에 7 빼니까 68.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합을 항으로 고칠 수도 있어야 돼. 홀수계일 때 항을 합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거 체크 괜찮겠냐? 여기 지워도 되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둬야 되는 걸 볼게. 등차 수열의 합은 결론부터 먼저 나올게. 2차 함수 포물선의 그래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대체 왜 2차 함수 해석을 하냐면 수열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다? 함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데 함수라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정의역이 뭐고 자연수에서 어디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점이 찍히는 거지 전체 어떤 연결된 이 곡선으로 찍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지? 자, 한번 볼게요. S는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서 n은 변하는 변수야 숫자야? 변수야. x의 역할을 하는 함수로 치면 변수야. 그럼 이 n이 함수로 치면 x 역할을 할 거고 이 sn이 뭐의 역할을 할까? y 역할을 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ad는 뭐야? 모르긴 하지만 숫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분배 법칙 하면 dn에 2a-d다라는 동형 정의까지는 되지? 그럼 분배 법칙 한다라고 쳐? 그럼 얼마나 해요? 2분의 d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 분배 법칙을 하시면 2분의 2a-d n이 되겠죠? 여기까지. 1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얘 몇 차예요? 2차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2차 함수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고, 자 특징 두 가지를 무조건 알고 발견해야 돼. 어떤 특징이 있냐 야들아? 방금 봤잖아? 방금 봤던 거. 첫 번째 n에 대한 2차야.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다 없다? 상수항이 무조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의 합을 내가 계산을 했잖아요. 상수항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쭉 되는데 합을 다 구하면 1차, 2차는 존재하는데 상수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하면요 뭔가 등차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얘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중요해요. 2차항의 개수. 걔가 몇 분의 2다? 2 정도는 알아도 돼. 우리가 일반항 계산을 할 때 A에는 n번째 항이잖아. 그럼 걔가 n에 대한 몇 차라고? 1차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1차항의 개수가 뭐다? 0차다. 그럼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d다. 이거 꼭 기억해라. 여기까지는 돼요? 자, 조금만 가고요 더. 수열의 합과
두 개의 사이의 관계를 두고 돼. 그러니까 수열의 함이랑 일반 함이랑 어떤 관계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야. 자, 첫 번째 얘 뭐라고 적고 n번째 함까지 합이니까 SN이겠지. 뭐야? A, N이겠죠? 맞나요? 자, 뭐가 하냐면 SN을 던져줘요. SN이 먼저 제시가 돼요. 그러고 뭐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일반 항을 구해줄래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SN이 제시가 되는데 N제곱이래요. 뭐라고요? N제곱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A1, A2, A3, A4까지 한번 쭉 구해보고 일반항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이 n이 변수니까 n의 제일 작은 자연수 얼마를 넣어? 1을 넣었지. 야 여기 1 넣었다? 그러면은 S1은 뜻이 뭐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뭔 소리야? 그냥 S1은 첫 번째 항인 거야. 얼마지? 1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부터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파란 줄로 좀 그어볼게요. 자, 2를 넣고 싶다. 내가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어서 2를 넣었다. 그럼 그 뜻은 S2는 A1 더하기 A2지. 근데 나는 A2 알고 싶다고. 그럼 A1 쓰고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한다? 제시됐을 때 뭐 한다? 뺀다. 왜? S2 필요 없는 거 뭐? S1을 빼면 두 번째 항. 맞냐? 그럼 얘는 A3 구하고 싶대. 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하면서 첫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까지 항을 빼면 돼? 두 번째 항까지 항을 빼면 돼. 자, 네 번째는 어때? 네 번째 항까지 합에 세 번째 항까지 항을 뭐 하면 돼? 빼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넣어보니까 첫 번째 구하는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후를 구하는 게 약간 다르다는 걸 발견해야지. 이해되고 있냐? 자 그럼 우리가 이 SN이 제시됐을 때는 AN은 몇 이상일 때? 2 이상인 자연수부터는 뭐 하면 되는 거야? SN 제시된 거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AN 구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어디 빼야 돼? n번째 항까지 합에서 직전 항까지 합을 뭐 한다?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S1이 첫 번째 항이잖아? 뭐야? N에 1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주의해야 될 구간이 뭡니까? 첫 번째는 n이 1일 때와 두 번째는 뭐일 때? 2 이상인 자연수에서 뭘 해야 된다?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돼? 구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이 제시됐다, 우리는 뭐 할 거야? 항을 구할 때는 그 두 개를 뺀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적자 그냥. 합을 통해 가지고 합을 통해서 뭘 구할 때는 항을 구할 때는 뭐 하겠다? 뺀다. 합끼리 뭐 한다? 뺍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자, 문제 풀다 보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SN과 AN이라는 이 항들이 뭐 하게 되냐면 혼합되어서 준 조건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SN만 있거나 아니면 AN만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특정 문제에서 조건식을 줬는데 그 두 개가 뭐하다? 혼합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AN이 됐든 또는 월 SN이 됐든 뭐한다? 통일시켜야 된다는 소리다. 통일. 예를 들어 볼게. 자, A에 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SN에서 2AN 플러스 1이라고 칠게. S에 n 마이너스 1이 있다 칠게. 그럼 얘는 뭘로 통일하는 게 더 좋을까? AN으로 통일시켜볼게. AN, SN이 혼합돼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합의 차지. 얘는 뭘 뜻하는 거니? AN. 그러니까 2AN 플러스 1 되는 거 맞냐?
얘가 n번째 항, 얘가 몇 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럼 여기에 살짝 바꾸면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an이지. 어떤 항이 됐든 전항에 뭐 하면 2분의 1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이거 뭐지?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서 얻어지는 수열 뭐지? 등비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통일시켜서 그 수열의 조건 해석할 수 있도록 혼합돼 있으면 통일시킨다.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중요한 거 할게요. 첫 번째, SN이 n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3n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얘가 SN이 제시가 되는데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다라고 주어진 걸 한번 해볼게. 두 개의 차이와 공통점을 한번 봐. 몇 차? 2차. 얘도 몇 차? 2차. 그럼 얘는 등차 합이네. 그럼 이 개수가 중요하다네. 2분의 D다라고 했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네? 4. 4네. 얘도 4네. 다 똑같은데 얘는 상수항이 없고 얘는 상수항이 있지.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수항 무조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있으면 어떤 결과가 차이가 생기는데 봐야 되잖아. 그리고 AN과 SN 간의 관계식은 뭐다? SN이 제시가 되면 뭐를 구한다? AN을 구하는데 구분해야 되겠지. 주의할 과정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상인 거랑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럼 해볼게. 자 그럼 AN 구해요.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얼마 넣으면 된다고요? 자 5예요.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네, 강만이죠. 두 개 이상의 자연수를 쓸 때는 합끼리 뭐한다? 뺀다. 맞죠? SN에서 SN-1을 뭐한다? 뺀다. SN에서 SN-1를 뺀다. 해볼게. 원어 n 마이너스 아니죠. 2n 제곱 플러스 몇 n에서 2의 n자리에 n-1을 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2n 제곱 사라지겠고 3n은 어차피 어때? 사라지고 이 뒷항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생기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몇 n? 2n 2 곱하면 마사n 마이너스니까 몇 n? 4n 여기까지는 돼? 그럼 1 곱하면 얼마? 2 여기에서 얘도 원래 없었거든. 빼는 거 말고 얘가 없었거든. 빼기 3이니까 이거 얼마였지? 2였나? 네. 그럼 빼기 1이지. 네. 곱하면 플러스 1. 여기까지는 돼? 네.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부터는 성립해요? 두 번째부터 규칙이랑 첫 번째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맞지? 네. 근데 봐봐 여기 내가 구한 일반항에 뭘 넣어볼까? 1 넣어봤다? 얼마지? 얘랑 얘랑 어때? 같으면 굳이 저렇게 안 쓰고 AN은 얼마다? 4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상수항이 없잖아? 답에서 상수항이 없으면 몇 번째부터 등차가 되는 거야? 첫 번째부터 그냥 등차 수열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아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인가? 자 n이 자연수죠, 맞죠? 근데 SN에서 SN-1을 뺄 때 당연히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2를 넣어보세요. 2에서 뭐 빼요? 1 빼죠. 근데 만약에 1이라고 쳐요? 그럼 1 넣으면 S1에서 뭐 빼는 거예요? 0이 빼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네. 근데 얘가 뭐가 될 때 A1이 된다는 거는 얘가 어때? 없어야지 A1과 S1이 같고 있으면 달라진다는 소리. 얘가 있다라는 건 상수항이 존재한다니까 첫 번째 항이랑 S1이랑 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식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도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요거 갈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 구해야 된다고요? 일반항 구하셔야 된다고요. 몇 개 구분해야 돼요? n이 1일 때와 2 이상의 자연수 구분해야 되겠죠? 1일 때는 넣으시니까 얼마예요? 10입니다. 여기 잘 생각하세요. 여기 잘 들어가요. 상수항이랑 상수항 없는 거랑 차이지. 너네 생각해봐. SN 합에서 SN-1의 합을 뺀 거지. 그럼 여기는 잘 생각해봐.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에 여기는 n자리에 뭐 넣는 거야? 거기에 뿔 5를 여기에 있으면 얘는 어차피 밖에 안 바뀌어? 사라지는 거는 내가
똑같은 거니까 얘 SN에서 SN-1을 뺀 거랑 결과식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얘 상수항이 있더라도 어차피 SN에서 SN-1 없는 상수항이랑 뺀 거랑 어때? 똑같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돼? 그럼 어때요? 그냥 위에 거랑 뭐다? 같다라고 빼면 4n 플러스 얼마다? 1인 거예요. 자, 의미 한번 볼게요. 일반항 구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뭡니까? 10인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얘가 성립한다며요. 얼마죠? 9예요. 그 다음 40 더해지니까 이 수열이라는 거예요. 몇 번째부터만 등차예요? 두 번째부터 등차지 첫 번째부터는 등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네. 이거 좀 많다. 자, 또 해보자.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 방금 했던 거에 대해서. 방금 합이 제시됐었지? 그래서 우리가 뭐 구하는 거였고? 항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항이 주어지면 모두 합. 그러니까 얘는 SL, 얘는 뭐다? 일반항 A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잖니? 요대로 이제 푼다 안 푼다? 안 풀기로 하는 거라고. 봤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SN이 주어졌다라고 쳐. 첫 번째 얘나 n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얘는 SN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뭐 4. 이 정도로 쳐볼까? 알았냐? 네. 봐봐. 얘 가지고 바로 일반항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알겠죠? 공차가 얼마예요? 2죠? 2분의 d가 1이 돼야 되니까 공차는 얼마? 2죠? 일반항은 1차고 몇 n? dn이니까 2n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1 넣은 거랑 S1이랑 어떻다? 같다. 1 넣었어. 얼마니 첫 번째? 자, 여기 1 넣어서 첫 번째 항이 4가 돼야 돼. 뭐가 풀려내? 2.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라고. 굳이 뭐 SN에서 SN-1을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n이 1일 때와 n이 2 이상일 때는 다릅니다. 왜요? 두 번째부터 우리가 등차를 이루는 거 봤잖아요.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0인 거예요. 이거는 얘 있든 없든 상관 없다 그랬죠. 맞아요. 2분의 d가 1이니까 d가 얼마? 2. 그럼 몇엔? 2n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헷갈리지 마라. 얘 뭐 넣은가? 1 넣은 값이랑 어차피 첫 번째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얘 1 넣었을 때 얼마인데? 4. 상수가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다. 네. 없을 때 얼마라고? 4. 이렇게 해야지. 왜요? 2부터 성립하니까 2는 두 번째 항은 6이고요. 첫 번째 항은 0이고요. 이게 9분 내야지.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더 확인해 줄게. 19, 13, 17 이렇게 갔었지.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그럼 봐. 얘 없는 거 1 넣었을 때는 10. 일반항 구할 때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얘 2분의 d가 2니까 d는 얼마다? 4. 몇 n? 4n. 여기까지 됐고 얘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 항은 원래 얘 없을 때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5지. 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 빨간색 갈게요. 뭐 한다고요? 빨간색. 이제 얘를 가린 상태에서 모른다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창과 1창만 결정하면 돼. 근데 공차가 2네? 그럼 2창 개수는 얼마? 1. n제곱. 그럼 얘는 무슨 n인지 내가 찾기만 하면 되지? 근데 SN에 1 집어넣은 거랑 얘 1 집어넣은 거랑 어때? 같지? 그럼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 집어넣으면? 4. 근데 얘 1 집어넣으니까 1이거든? 그 뒤에 더하기가 3 돼야 되지. 근데 박스 n이야. n에 1 들어갔어. 그럼 박스 얼마 돼야 돼? 3. 그래서 3에 이렇게 만들면 돼.
굳이 찾을 이유가 없다고. 알겠냐? 여기까지 혹시 물을 만한 질문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 마무리다. 이제 이차함수 해석만 하면 끝이다. 잘 듣고 잘 정리해 와줘야 됩니다. 세 번째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와 무슨 소? 최소. 얘 구하세요라는 소리고. 다시 가보자. 똑같다 그죠? 2차 수열이 일단 결정돼야지 그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맞지? 그럼 A와 T가 결정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A와 T는 일단 0은 논외로 하자고. A도 0, B도 D도 0인 거는 빼자고. 그럼 뭐 아니면 뭐겠니? A가 양 또는 D도 양 또는 근데 그래프로 함수로 생각하자는 건 우리가 일단 2차 함수 포물선으로 생각하잖아. 그럼 걔가 어디로 블록하냐를 결정하는 거는 2창의 개수거란 말이야. 2창의 개수. 그럼 2창의 개수를 우리가 뭔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볼게. A가 뭐일 수 있고 양수고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A가 음이고 B가 양일 수도 있겠지. 자, 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A가 양이고 공차가 음일 수도 있겠지. A가 초항이 음이고 공차도 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개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니? 네 가지. 근데 뭐 알아보기로 한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내가 그래프로 어떻게 읽어낼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적을게. 1번 A가 무슨 수예요? 양수. D도 무슨 수예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2차와 1차만 있어요. 그럼 뭐로 묶여요? n으로 묶여요. 그럼 어떤 인수를 꼭 들고 있을까요? 0. 무슨 축을 지날까요? 원점을 항상 지나는 거지. 원점을 지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로축은 n이 들어가서 뭐가 결정되는 구조다? sn이 결정되는 구조겠지. 그럼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 기억해 주시고 그럼 첫 번째 출발을 1. 자, 점이 찍히면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얘 어디에 찍혀? 여기 찍히겠지. 두 점 딱 기억해 주시고 D는 뭘 결정하냐면 2창의 개수가 2분의 2잖아. 그리고 모형 결정하는 거는 얘야. 얘 9. 양이면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축이 Y축이 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요렇게 그려져. 요렇게. 이해되겠냐? 생각해봐. 두 번째 항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세 번째 항은요 S3 저기 있겠죠. 그럼 n이 좀 커진다라고 보세요. 커지면 계속 값이 뭐예요? 커지죠. 최대 물을 수 있을까요? 존재해요? 안 해요? 뭘까? 최소. 자, 물을 수 있는 건박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 없어요? 뭐에서 최소입니까? S1에서 제일 최소잖아요. 물을 건박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해봐야 되는 거다. 잘 봐라. 자, 이번에는 A가 무슨 수고? 초항이 음이고 공차가 양인 거다. 공차가 양이다. 이전에 항상 어느 점 지난다고? 상수항 없으니까 0. 자, 1 여기겠네. 첫 번째 항이 양이 어디야? 음이니까 어디 찍혀? 아래 찍히겠지? 어디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겠지? 당연히 어때?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값 존재할까? 최소는 구할 수 있겠네. 문제 낼 수 있겠네 없겠네? 있겠네. 얘도 뭘 구할 수 있어? 최소. 포물선으로 치면 어때? 포물선으로 치면 축에 관련돼 있겠지. 근데 축이 자연수일 수도 있고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 자연수면은 당연히 정확히 그 값에서 최소. 자연수가 아니면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로 분리해야 돼. 또 어떻게 분류할까? 정확히 자연수와 자연수의 어디? 가운데 정가운데 0.5에 있는 경우 또는 0과 0.5 사이에 있는 쏠려 있는 경우라던가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는 0.5와 자연수 사이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만 또 분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게. 자, A가 양이고 공차가 뭐인 경우? 음인 경우도 그리셔야 될 거고 음이고 공차도 음인 경우 그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어느 점 지난다고요? 상수함 없어서 원점 지난다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네요. 여기 지키겠죠. 공차가 음이면 모형 결정하는 거죠.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어주시겠죠. 그럼 무슨 값 존재할까요? 최대값 존재하고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물을 수 있는 최대겠죠. 뭔가 찾으셔야 되니까요. n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네 번째 갈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합에서는 상수함 존재할 수 없다. 어디 지나고? 원점 지나고. 첫 번째 항이 어디에 있다? 음이니까 쭉 아래에 있을 거고 어디로 블록해야 된다? 위로 블록해야 된다.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최대 존재하긴 하지. 최대 존재는 해. 물을 수는 없어. 왜? S1이 최대니까 굳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일단 체크. 얘를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합관점이랑 한관점 항이랑 합관점 얘는 뭐로 따지겠다라는 소리고 대칭축에 따라서 대칭축의 무슨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프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항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항의 뭐라고? 관점이라는 건 일반항으로 한번 접근하겠다는 소리다. 너네 생각해봐봐. 지금 이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랬다? 그럼 제일 작은 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양이 영이야? 음이지? 공차는? 양이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 그럼 공차가 5다라고 쳐? 쭉 더해지면서 수열이 일반항이 얻어지겠지. 그럼 항들이 점점점 음수 가다가 어디 나오는 지점이 생길까? 양이 나오겠지. 그럼 어떨 때 제일 작을까? 음수인 항들만 싹 다 죄다 더했을 때가 최소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돼. 항의 입장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항이 음이야. 공차가 양이고 그럼 음이다가 점점 더해지면서 양이 되겠지. 어디까지야? 음수 항들의 전체 합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거꾸로 세 번째 내가 물을 수 있는 최대값이 있지. 그럼 거꾸로야. 첫 번째 항이 뭐고 양이고 공차가 음이잖아. 그럼 쭉 더해지면서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가 나오는 지점이 생길까? 음이 나오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가 최대일까? 양수인 항들만 죄다 다 더한 데까지가 최대겠구나. 이런 항관점과 그래프 관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이것도 다 해버리자. 이제 여기에 다 했죠? 세 개 그래프만 한번 다 그려볼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이 세
가지를 볼게. 축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최대값 계산하세요라는 소리, 즉 A가 양이고 공차가 음이야. 그럼 당연히 항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쭉 양수만 더해질 때 최대를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뭐로 합은 축의 위치로 내가 판단하는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얘가 정확히 자연수래. 그럼 S 얼마가? 5가 최대다라는 거 동의하지? 이해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S5가 최대인데 A5는 그러면 양일까? 음일까? 항 A5가 양일까? 음일까? 여기가 S4다. 여기 값이 S4겠지. 네 번째 항까지 합. 그럼 여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뭔가 더해졌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무슨 수? 양수. 최대는 양일 때 다 더하는 거네. 그럼 A6은 잘 봐봐. 여섯 번째 항은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 이 간격 높이도 똑같을 거고 대칭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될까? 양수, 양수야? 음수. 이것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자. 여기 그래프는 이 두 개 점에서 지키는 거다. 정확히 대칭 위치에 있는 점 뭐다? 그럼 최대는 어디니? 최대는 얼마니? S5 또는 S6 어차피 똑같잖아. 알겠냐? 그럼 생각해봐라. 여기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었다. 근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똑같아. 그 말이 뭐야?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뭐다? 같다라는 거.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 여섯 번째 일반 항을 더한 거랑 똑같지. 그럼 얘가 지워지면 A6이 얼마라는 소리야? 0. 더해진 게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점 뭐다라는 거는 대칭성 D겠지. 그 두 개에 이용했을 때 이 A6이 얼마다? 0이다. 여기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A5와 A7의 합이 얼마일까? 우리가 배웠던 거 등차수열에서 중요한 게 대칭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이 6이 하나항이잖아. 합으로 내가 다시 바꾸어 버리면 중항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6이니까 2배 하면 평균이 6이 되려면 12가 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5와 7 어때? 12. 얘 합도 얼마야? 0이고 A4와 A8도 얼마다? 0이고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고? A5는 양일까 아닙니까? A5가 양일까 아닙니까? 양이지 뭐. 아까 야 한관점에서 양수들을 죄다 더해야지 최대라고 그랬잖아. 생각해봐. 네 번째 항이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얘인데 다섯 번째 항 값이 더 올라갔다라는 건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라는 소리지.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여기 지키고요. 여섯 번째 항이 여기 지켜요. 최대 얼마예요? S5예요. S 얼마라고요? 5예요. 자, 그럼 똑같이 갈게요. A5는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겠죠? 왜? 네 번째 항이 여기 있을 건데요. 백각보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양이라는 소리겠죠? 여섯 번째 항은 무슨 수일까요? 음수겠죠. 왜? 깎아내렸으니까. 여기까지가 개념 끝입니다. 10분 정도 쉽습니다.